안녕하세요. 파노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글을 갑자기 보다가 우연히 보다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이제 뭐 사건 때문에 TV에 못 나오고 계시는 김부 이제 뭐 하는 배우가 한동안 이제 남방열사라고 해서 막 나와서 이제 본인이 법원에서 복사를 하는데 관리비가 너무 줄었다 그러면서 복사비를 안 받겠다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같이 있던 연예인이 자기네도 관리비가 너무 줄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거를 딱 보면서 상식적으로 딱 생각을 했을 때 최저임금하고 물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관리비가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그죠? 정말 들겠죠. 정말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아파트가 언론에서 막 이야기하고 떠드는 대로 뭐 사람들이 막 돈 먹는 공사를 못하게 돼서 그럴까? 아니면은 예전과는 다르게 정말 투명하고 맑은 아파트 관리를 하게 돼서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왜 줄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는 관리의 수입을 어떻게 했었죠? 예전에는 장충등 예비비 2%만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다 장충으로 전환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죠? 그거를 70%를 관리비 차감 적립금으로 해서 관리비에서 깎아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비 차감을 해주라고 하니 관리비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 장충으로 사실 좋은 점도 있죠. 왜냐면 예전에는 집 가진 사람들, 아파트 소유자들한테만 이득이 됐다면 이제는 전세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월세입자들이나 어쨌든 그런 분들, 사용자들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그런 이제 이득을 보게 되는 그런 뭐 장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겠지만 그런 뭐 비리나 그런 문제 때문에 관리비가 준 거는 아니죠. 그죠? 근데 또 전세입자가 그것 때문에 완전히 이득만 있느냐? 그건 또 아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제 장충으로 많이 전환이 됐고 우리나라가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관리비가 확 또 인상되는 거는 안 되기 때문에 장충을 그렇다고 옛날에 2만원, 3만원 거뒀던 걸 5만원 막 이렇게 거둘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장충을 많이 거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충 그냥 그대로 예전만큼만 거둬요. 조금씩 거두니까 엘리베이터 공사에는 뭐 20억, 30억 막 이렇게 더 들죠.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장충이 모자라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못하는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장충이 부족해서 엘리베이터가 좀 위험하다거나 아니면은 급수관 교체를 바로바로 못하는 경우도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제일 이제 소장들한테 막 하라는 게 관리비를 줄이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이제 관리비를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을 줄이는 거죠. 아파트는 왜냐면 가장 많이 드는 게 인건비니까.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이는 건데 나머지는 뭐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제일 많이 줄일 수 있는 게 사람을 줄이는 건데 사람을 줄이면 어떻게 할까요? 4명 있는 사람을 그중에 뭐 1명 줄이고 3명으로 하면 되고 그러니까 뭐 4명 있던 격일 근로자를 4명에서 셋으로 줄이고 1명은 뭐 2명만 격일로 돌리고 1명은 일근을 시키면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일근도 없애면 되죠. 그죠? 2명만 당직자 2명만 둬서 정말 최소한의 인원으로 돌리면 됩니다. 사실 아파트 그죠? 돌아는 가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물론 이제 그러다 갑자기 이제 비상사태가 터져서 갑자기 정전이 난다거나 아니면 뭐 흔한 일은 아닌데 갑자기 화재가 난다던가 무슨 일이 큰 일이 벌어지면 그때 가서 후회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관리실은 공용 부분을 보는 일이 관리소의 일인데 실질적으로는 관리소 일이 그건데 세대 민원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세대 민원을 막 처리를 하다 보면 공용 부분 막 점검하거나 그런 부분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런 일들이 밀리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게 골마서 터지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인재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을 뭐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인원을 줄이거나 했을 때 늘 발생하는 게 인재죠. 예, 인재가 발생하면 사건 사고가 크게 터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용역을 주고 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또 인원을 줄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항상 그 좀 용역의 질이 떨어지고 또 사람의 실력들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사람의 질이 이만한 질을 원하는데 나는 원하는 사람이 이만큼인데 급여는 요만큼이니까 그만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은 항상 어떤 괴리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비 또 줄이는 방법이 있으면 줄이는 방법이 사실은 공사를 안 하면 돼요. 공사를 안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관리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 소장님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는 소장님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셔서 막 하시는 말씀이 그 소장이 일을 벌이는 이유가 공사를 하는 이유가 돈을 먹기 위해서 돈을 냠냠냠냠 맛있게 먹기 위해서 공사를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공사를 얼마나 많은 돈을 헤쳐 먹으려고 그렇게 공사를 많이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장님이 알았다. 그럼 나 이제 공사 안 할 테니까 그냥 뭐가 터지면 그냥 내가 미봉책으로 그냥 해놓고 나는 떠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옆에서. 그러면 그냥 미봉책으로 그냥 때우면 관리비도 줄고 그 소장님 자기도 일도 주니까 일석이조겠네요 하고 하니까 그냥 그 입주민이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가셨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아파트 관리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내 돈이 당장 드는 일이니까 아파트 관리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라도 제 돈이 당장 드는 관리비 드는 돈이면 아끼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실도 일 많으면 공사 많으면 되게 싫어요. 왜냐면 똑같은 월급 받고 일하는데 그죠? 똑같이 내가 만약에 200만 원이든 25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받고 일하는데 공사가 많아지면 그만큼 전화도 많이 받아야 되고 거기 현장에도 나가야 되고 뭐 지출이나 여러 가지 알아봐야 될 것도 많고 회의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실도 그냥 조용히 공사 안 하고 넘어가면 제일 좋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공사를 하는 거는 입주민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좀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굉장히 관리실 사람들도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급수관 공사를 어느 날 하고 있었는데 그 공사가 10몇 억이 드는 공사였어요. 근데 10몇 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물이 이제 온수가 안 나오니까 그 온수 업체 그 순간 온수기 업체 분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같이 하면 좀 싸잖아요. 공동구매처럼. 그런 업체를 계약을 맺게 해서 그 업체분들하고 이제 그 입주민들하고 계약을 맺게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이제 입주민께서 전화가 딱 오셨더라고요. 따르릉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저한테 막 대뜸 화를 내시면서 그 업체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 온수기 업체에 얼마를 받아 처먹었길래 그런 온수기 업체를 소개를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한 게 차라리 저희가 그 급수업체 그 10몇 억 하는 급수업체의 돈을 받아 처먹었다고 하면 억울하지는 않은데 그 순간 온수기 하는 업체는 그 얼굴도 본 적도 없고 그 순간 온수기 하는 업체에서는 정말 그 주변에 그 급수를
공사를 막 동시다발적으로 했어요. 왜냐면 비슷한 시기에 그 일산 쪽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겨우 그것도 잡은 업체였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억울하고 정말 속이 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그런 기억이 났었고요. 또 관리사무소가 사실은 아파트가 대부분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는 시절이긴 하고 규정이 있는 건 당연한데, 아파트가 사실은 사적 자치기관이고 그 사람들이 개인 돈을 내고 사는 곳인데 사업자 선정 지침이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하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과태료를 많이 때립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실 우리 집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내가 돈을 많이 주고라도 좋은 업자한테 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막 동사무소에 나와서 동사무소에서 우리 집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안 된다, 너희 집은 무조건 최저가로 해야 된다, 이제 뭐 아니면 적정가로 하더라도 뭐 이런 규칙 저런 규칙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 제가 굉장히 좀 황당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국가에서 너무 아파트에 지침을 많이 세워놓고 막 과태료를 많이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서 많이 하니까 조금 사실 아파트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긴 듭니다. 예전에 이제 한참 그 아파트에서 방수 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저가 업체를 선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적정 업체를 선정을 하면 그거 갖고 막 되게 이제 말이 많으니까 아파트에서 저가 업체를 선정을 했더니 최저가 업체를 선정을 했더니 말을 너무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공사도 좀 막 날림으로 하셨어요. 막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힘들고 하자 처리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진짜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내 집에 있는 중고 쇼파를 이제 그 채소 마켓보다 팔고 싶어요. 근데 제가 뭐 제일 비싸게 주는 사람도 있고 뭐 적정가로 주는 사람도 있는데 제일 비싸게 주겠다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안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적정가로 주겠다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가져가겠다고 포장도 자기가 직접 하겠다 그래요. 그럼 저는 이 적정가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사람 주고 싶은데 동사무소에서 안 된다, 이거 제일 비싸게 주는 사람한테만 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포장도 막 직접 해야 되고 막 실어다 줘야 되고 이런 힘듦을 겪은 거예요. 그럼 내가 싫겠죠. 그런 것처럼 아파트도 나는 최고가가 아니라 적정하게 주고 싶어요. 재활용 쓰레기 하는 사람을 나는 적정하게, 재활용 쓰레기 가져가는 사람을 나는 적정가에 하는 사람을 가져가게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아니라 최고가 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줘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아파트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국가에서도 공무원 그분들도 최저가하고 최고가는 이렇게 좀 배제하는 걸로 아는데 좀 아파트는 조금 그런 최저가나 최고가로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좀 안 갔던, 제가 좀 소견이 적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간 뭐 적격 심사를 하지만 이게 소장님들이 오해받기가 싫으니까 아직도 이제 최저가나 최고가로 선정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제일 또 궁금했던 게 관리소장님들이 이제 건축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근데 장기 수선 충당금 그 계획하는 게 소장 업무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막 오수립하거나 미수립하거나 이랬을 때 그리고 안 쓰거나 더 쓰거나 이러면 이거를 과태료를 막 매기시더라고요, 국가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정말 뭐 돈을 이 소장님들이 막 먹거나 아니면 이 소장님들이 이거를 가지고 막 이 소장님들이 이제 잘 몰라서 옥상 방수가 이제 장충이거나 아니면 뭐 간단한 공사라 본인 모르고 이제 경리도 모르고 그래서 수선 유지비 공사로 썼는데 그거를 장충인데 막 과태료를 내리시거나 뭐 엘리베이터 아까 뭐 쉐브로프나 이런 거를 장충인지 몰라서 수선 유지비를 썼는데 이게 과태료라던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사실 고치면 되는데 그냥 수정을 하면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시감사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이런 게 과태료가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관리사무소 사람들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막 공부를 많이 했거나 막 저희가 막
정치인처럼 힘이 강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뭔가 조금 책임져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많이 좀 속상하고 좀 서글퍼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관리 직원들이 한동안 굉장히 저희가 막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좀 막 부정부패했고 좀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막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저도 굉장히, 저는 나름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었고 제 주변에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막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굉장히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한 가장들, 그리고 한 가장, 한 엄마, 한 아빠, 그리고 또 한 자녀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냥 직장인으로서 존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저희가 조금 그 아파트 이 관리 직종이 그 여러 가지 좀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좋은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더 우리 화이팅해서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좋은 직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